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투자는 자존심으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마이클 세일러 이미 다 알고 계신 뉴스인데요.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최초로 32개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1550개나 바로 샀습니다. 그러면서 현금도 1 빌리언 달러, 1조 5천억 원을 지금 채워놨거든요. 근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팔았다가 다시 삽니다. 그럼 차라리 1550개에서 32개 뺀 딱 그 1518개만 샀으면 됐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제가 스트래티지 관계자는 아니죠. 세금적인 이유가 있었을지, 급전, 배당을 줘야 되니까요. 우선주. 그거는 회계상에 이유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일주일이란 말이죠. 일주일 그거 못 기다립니까? 그렇죠? 저는요 이미 코인 전체를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영향력, 파괴적인 영향력을 이미 갖췄습니다. 이게 일종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그냥 장난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 팔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걸 힘자랑 또는 요즘에는 힘희롱이라고도 하죠. 뭐라고 부르든지 들었다 놨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게 저는 사실 눈에 잘 보입니다. 어떤 사람 이걸 쳐다보더니 지난주에 스트래터지에서 32개 팔았다며. 근데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회사, 똑같은 비트코인 비축 이제 회사죠. 규모는 조금 작지만 거기에서 32개를 샀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이제 이게 엄청난 큰 수량도 아니고 32개가 똑같습니다. 누군가 팔고 누군가 사고. 그렇죠? 이 두 개 회사의 공통 주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주인이 거기서 거기에요. 블랙락이고요. 뱅가드고 시타델이고 피델리티고 여기 이제 서스퀘어나 여기 다 이제 기라성 같은 하나하나가 웬만한 국가 예산을 훌쩍 뛰어넘은 정말 어마어마한 월가의 큰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거든요. 그들은 이미 코인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12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완전 상전벽해요. 주도권이라고 하는 게 오지, 고래 투자자가 아니고 지금은 월가 기관들로 지금 다 넘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장을 살릴지 죽일지 그 타이밍 언제 할지는 누가 좌우한다고요? 그냥 그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굉장히 이렇게 아쉽지만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한번 자존심이 좀 이제 긁히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금융 상품들, 미국에서 치면 401k 퇴직연금, ETF, 지수 ETF, 우선주, 배당주, 선물, 옵션 등등의 파생 상품을 사실상 평생 사도록 마케팅 당하고요. 강요를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기고하는 사람이 최근에 마이클 세일러를 비판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원래 뒤집으려고 했던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더라. 수년간 마이클 세일러를 믿고 부침 속에서도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유했는데 이유는 기존의 금융의 허점을 제대로 꿰뚫어 본 천재였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지만 최근에 사명을 바꾸고 우선주들을 지금 한 개가 아니죠. 여러 개를 출시하고 대시보드 ETF 광고처럼 보이는 우선주 STRC 영상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딱 그 시스템을 지금 여기서 다시 짓더라. 건전한 화폐, 건전한 자산은 단순해야 된다. 누구도 희석하면 안 되고 통제할 수 없는 가치 저장 수단이고 교환의 매개이자 회계의 단위여야 하는데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기를 혹시 당하신 적 있습니까? 처음부터 사기꾼이 와서 바로 사기치고 막말하시던가요? 막말하던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엄청 잘해줍니다. 그냥 진짜 간이라도 빼줄 기세로 이자도 따벅따벅 갖다 주고 엄청난 약속을 하고 처음에는 몇 개월간 아마 돈도 갖다 줄 수 있어요. 배당금이든 그 이자가 됐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돌변하거나 어디로 그냥 사라지면 이 사람 사기꾼인 겁니다. 그쵸? 저는 2020년도 마이클 세일러가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를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때 처음 봤을 때 뭐지 이거? 갸우뚱했어요. 제가 아직 본질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불과 이제 뭐 한 1, 2년 지나다 보니 쉽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저는 이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팔지 않을 것이다. 무덤까지 비트코인 가져갈 것이 차라리 내가 갖고 죽겠다. 저는 얘네 팔겠구나.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실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 솔라나 스테이킹 얘는 이자가 없어요. 얘네들 이걸로 만족 안 할 텐데. 뒷단에 뭐 월가 금융이 싹 다 스트래터지, 뭐 뱅가드도 코인 싫어한다지만 저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채굴 회사 다 대주주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분명히 비트코인으로 뭔가 화끈한 상품 만들 거야. 이자 주는 상품 만들 거야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발견한 건 그거예요. 그들을 탓하기 전에 그들도 물론 뭐 우리를 자꾸 이렇게 뭘 낚으려고 하니까 B2 연끌 조장하고 그냥 돈 그냥 요즘으로 치면 달러 패권 만들어서 달러 프린터 돌려버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우리 자산이 녹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우리의 탐욕을 기가 막히게 엄밀히 말하면 활용하고 환경을 조성할 뿐이고요. 저는 정작 덫에 걸리는 것은 바로 나의 욕망, 우리의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B2, 영끌, 포머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전 심지어 어디 뭐 맛집 줄 안 섭니다. 저는 뭐 투자자로서 끌려가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남들 그냥 뭐 반도체학과 뭐 의사, 치대 아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건 나중에 초과 공급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사이클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뭐 삼전닉스 잘 나가지만 영원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부침이 있다는 얘기예요. 스트래터지 무너지면 개미가 최대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 사람 금융업에 지금 종사를 하는 분인데요. STRC 투자자의 83%가 개인 투자자랍니다. 전기공, 배관공, 간호사, 트럭 운전사들이 불안하다면서 맨날 나한테 문자 보낸다. 이들이 접했던 투자의 조언은 그냥 우리 한국말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유튜브 보고 그냥 사더라. 사더라 보고 그냥 뭐 찌라시 보고 팟캐스트 뭐 그냥 기사 한두 개 보고 그냥 사더라.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판다.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전환사채와 우선주의 가치 아래로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는 6개월, 12개월, 18개월간 수익, 배당 못 받을 수 있다. 근데 정작 그들은 그 수익을 노리고 이 상품을 샀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는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팔아치우는 게 개미더라. 그렇게 되면 스트래터지는 평판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이후에는 자금 조달이 어렵겠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스트래터지가 망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 확률을 매우 낮게 보지만 사실은 그들 맘이에요. 주인 맘입니다. 정확히. 대주주가 그냥 손가락 밑으로 하면 저는 그냥 보낼 수도 있다고 봐요.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테라루나 FTX, 칭코인 은행들, 실버게이트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이 은행들 굳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결정권이요. 그냥 뭐 주도세도 모르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볼 때 당한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안 망할 것 같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전 있다고 봐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요. 전 투자의 방향성은 이렇게 가야 된다 봅니다. 지식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B2 연끌 그냥 막 포몰 못 이겨서 막 사시면 안 되더라. 이젠 다 아실 거예요. 절제가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코인 하나에만 이제 오후반 선생님이 계속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해칭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다른 주식일 수도 있고, 그 금일 수도 있고, 뭐 예적금일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뭐 달러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해칭에 대해서도 정말 뭐 삼성전자 얘기했을 때 정말 귀등으로도 안 들으셨다가 이제 나중에 아마 좀 그 해칭이라는 게요. 사실 필요해요. 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잘못됐을 때 내 전략이 있느냐가 해칭이에요. 꼭 지금 뭐 삼성전자 뭐 지금 그거 다 옛날 얘기고. 코인이 잘못됐을 때 다른 곳에서 연관관계가 낮은 뭔가가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냐. 그게 해칭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근성이 있어야죠. 사실은 근데 저는 저도 아직 뭐 제가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들 중에서 우리 다들 바쁘게 살아요. 뭐 직장 또는 사업체 갖고 계신 분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제대로 가져간다는 게 전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잘 되면 그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습할 필요 없는 거예요. 훈련이란 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 또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 그냥 스트래터지 일본 버전이죠. 여기 대표가 비트코인 수익률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과 지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본 배분은 주주들의 비트코인 수익률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데 뭐 주가 요즘 형편없을 겁니다. 분명히 스트래터지보다 더 폭락했을 거예요.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의 비율 MNAV가 1배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지금 뭐 비트코인보다 이제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했을 경우 자사주를 나 사고 싶은데 비트코인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사주 지금 사가지고 떠받치고 싶다, 지금 얘기를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하는 겁니다. MNAV 자산 가치 대비 주가 비율이 낮을수록 효과가 커지더라. 그러니까 자사주 사고 싶어. 근데 중요한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뭐 규정이 있고 공시 의무가 있어서 이게 지금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노코멘트 할게.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서 거기인 친구들이요. 스트래터지, 비트마인, 메타플래닛, 스트라이브. 뭡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뭡니까? 잉여 현금으로만, 여윳돈으로만 투자한 기관이 없어요. 다 비투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두 번째, 레버리지 투자를 유도합니다. 뭘로? 보통주. 보통주를 왜 살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3배, 4배, 5배 수익을 원치 않으십니까? 하고 좀 권유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선주, 배당. 이건 아시죠? STRC. 네 번째,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유상증자를 합니다. 주식 더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환사채도 발행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일본으로 연결되죠. 비트로 연결이 됩니다. 공통점인 거예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한국말로 이게 바꿔보면 우리나라 강남 불패지 않습니까? 강남에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 또는 빌딩만 묶어가지고 이거 비투 하실래요? 비투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거 대박나면 강남 집값 상승률에 한 2배, 3배, 4배, 5배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르르 달려들 것 같은데요. 배당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 이거 제가 볼 때 불티나게 팔릴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그 대상만 바꾼 거죠. 저는 뭐 이 회사들이 망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뒷배에서 뭐 미실현 손실이 뭐 몇 조면 어떻습니까? 뒷배 아주 든든한 월가의 큰 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뭐 시총이든 들고 있는 자산에 비하면 코인은 정말 무슨 먼지도 안 되는 그 정도 자산이거든요. 하지만 개인은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레버리지는 칼이거든요. 날카로운 칼이니까 잘못 쓰면 다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단 월가가 골랐죠. 뭘 골랐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픽한 거예요. 가격은 요동칠지언정, 사이클은 왔다 갔다 할지언정, 개미들은 휩쓸려 갈지언정, 결국에는 대세 자산이 되고 대세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이 시장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그랬으면 좋겠다. 요 수준도 전 적지 않다라고 봐요. 그랬으면 좋겠다로 버틸 수 있는 시장이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쉽지 않지만 이게 교육방송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NVRV Z스코어 되게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피델리티가 만든 건데요. 지금 제가 빨간색 라인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게 지금 0입니다. 0. NVRV-Z 요 있죠. 요 스코어가 0 이하로 내려갔다. 바닥입니다. 사이클 바닥이에요. 사이클 바닥. 2015년 어마어마했습니다. 요때는 아예 그냥 뭐 축 밑으로 쳐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말,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이 밑으로 좀 터치한 거죠. 그리고 2022년도 이 밑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0에 닿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아직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심리가 가격이 안 좋은 거예요.
피델리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델리티 아시죠? 2014년부터 비트코인 채굴 했던 회사입니다. 이더리움도 그 이후에 채굴 했었고요. 비트코인은 204일째 데드 크로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50일 이평선이 200일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안 좋다 이겁니다. 6월 5일 6일 200주 이동 평균선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6만 1,800달러 아래로 잠깐 내려가더라. 200주 선을 장기간 밑에 있었던 2022년에는 강제 청산이 사실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 네트워크 평균 실현 가격에 근접하면서 53,600달러에 근접하면서 MBRBZ 스코어가 거의 0으로 근접했다. 지금 저평가 영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2월 저점 아래로 이 스코어는 사실 떨어졌는데 가격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비싸게 산 물량이 싸게 팔고 있는 사람이 더 많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버티고 버티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파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단기적으로 약세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매수의 기회일까요? 둘 다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상황에 달렸고요. 나의 전략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장기로 보신다면 우리가 너무 스프린트처럼 달려가다가 아마 대부분 번아웃 될 수 있거든요.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 코인베이스에서 기관 전략을 총괄하는 임원이 될 것 같습니다. CNBC에 나와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투심이 여전히 세더라. 패밀리 오피스, 국부 펀드들, 정부들에서는 가격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인식하더라. 이들은 12만 5천 달러에서도 선호를 했고 10만 달러에서도 샀고 6만 5천 달러에서는 더더욱 관심을 보이더라. 이 사람은 이제 그 매수 데이터가 있겠죠. 누구는 샀고 누구는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샀냐? 저들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ETF 규모가 약 1,00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됐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 감소는 15% 수준에 그쳤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최고점에서도 매수, 10만 달러도 매수, 6만 5천 달러도 더더욱 매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우량 자산이 50%, 60% 할인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옷을 할인한다 할지 애플 아니면 삼성 갤럭시 폰인데 최신 폰이 할인하면 노트북 할인하면 우리는 아마 휴가 내고 아마 달려갈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산은 참 그게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요즘에 또 제가 그 꽂힌 단어가 있어요. 기계적 매매. 클리셰라고도 합니다.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지루한 매매. 다른 말로 하면 지루한 매매가 저는 투자 성공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다. 다이어트에 제가 비유를 예전에 드렸었는데 살 빼려고 하면요.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적게 드시고요. 많이 운동을 하시면 돼요. 적게 먹는 것은 이제 맨 고기, 라면, 피자 이런 거 먹고 싶지만 좀 채식을 한달지 단백질 위주로 계란을 먹는달지 유제품을 먹는달지 먹는 걸 조정하고요. 운동, 헬스장을 가든지 호수공을 뛰시든지 그쵸? 근데 이게 늘 즐거울까요? 맨날 이제 그 인스턴트 드시던 분이 풀 잎사귀 먹으면 그게 즐겁겠습니까? 운동하는 거요. 이게 어떻게 늘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살 빼려면 근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지루하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이게 실력인 거예요. 이게 실력입니다. 큰 수익 나는 비결 제가 계속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한마디를 추가합니다. 살 때 꾸준히 사셔야 돼요. 비쌀 때 꾸준히 파는 겁니다. 그게 큰 수익입니다. 쌀 때 많이 사셔야 되고요. 비쌀 때 많이 팔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큰 수익이에요. 근데 꾸준히라고 했는데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아요. 저도 4대 천왕 코인은 좀 그나마 낫거든요. 그 외의 코인을 살 때는 저도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맞아? 이거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거 산다고 달라져?
평단이 뭐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낮아져? 실은 아니거든요. 저도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제 폭등할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근데요,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경험이냐? 요걸 좀 얘기 드려볼게요. 우량 자산, 저 같은 경우 우량 코인이 되겠죠. 제가요, 2018년도, 2019년도, 2022년도, 23년도 그냥 꾸준히 기계적으로 산 적이 있겠죠. 물론 그 전에도 있지만 이제 좀 대량으로 샀을 땐 그때 이제 그냥 계속 산 거예요. 그렇죠? 한 2년 정도 지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이거 맞아? 이씨 이거 평단 낮아지 이거 뭐 별 효과도 없는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이랬던 자산이 실은 비트도 22만 원을 제가 봤어요. 2015년도. 이더리움요. 9만 2천 원을 제가 봤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2018년도 어마어마했어요. 솔라나요. 이게 얼마 뭐 한 30몇만 원이 뭐 만 원까지 떨어져요. 이거는 잡코인이죠. 이거는 쓰레기죠. 마이너스 97%인데 이게 무슨 미래입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제가 샀을 때 항상 즐거웠겠냐? 아니라니까요. 2년 정도가 지났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 바이 더 딥을 했던 그 모든 가격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업비트에 다 뜨잖아요. 그 샀던 가격, 어떠한 가격보다 그 위로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그게 순식간에 올라가요. 21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21년도, 뭐 24년도 그 위로 올라가요. 그냥 붕 뜨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코인을 10개를 샀다라고 하면 지금 샀던 그 어떤 가격보다 위로 뚫고 올라갔던 코인은 10개 중에 7개에서 8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세 개는 밑으로 정말 수직 낙하해서 이전 고점을 못 넘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라고 그런 코인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에 물 주지 말아라. 물 주지 마십시오. 아픈 손가락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냥 그 뭐 마이너스 98% 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러니까 그 코인이 이제 미래라고 하시면 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가격이 떨어졌다? 아니요. 그거 말고 그거랑 별도로 지금 대량 채택이 되고 있냐? 기관들이 선택했냐? ETF 최소한 신고라도 누군가 신고라도 해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팔고 있냐? 아니면 뭐 토큰화에 스테이블 코인에 쓰이고 있냐? 디파이에서 쓰이고 있냐? TVL이 높냐? 요걸 지금 기준으로 냉정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들, 그 우량 코인에 집중하자. 전 이 얘기를 드린 거 다 물 못 줘요. 어차피 지금 현금도 거의 하락장엔 다 남아있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기계적으로 집중 매수를 한 그 7개 코인의 수익률이 3개 아픈 손가락 그 손실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마이너스 97%, 8% 그거를 압도합니다.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꾸준히 기계적으로 정말 재미없게 의심하면서 샀을 때요. 이게 쉽겠냐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그 누구도 어려워요.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숙제가 완료돼도 어렵습니다. 샘슨 모우, 비트코인 맥시죠.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나름 유명인이니까 한번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AI, 뭐 대형 IPO, 뭐 세계상 뭐 올 하반기 뜨겁게 달굴 거예요. 근데 이거 끝나면 IPO 끝나면 그 유동성이 결국 다시 비트코인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유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반면 스페이스X, 오픈AI, 엔트로픽은 정말 쉽게 말하면 돈 먹는 하마들이거든요. 유상증자 아마 또 할 거야. 그러니까 주식 그냥 맘대로 찍어버리면 그게 이제 주가 측면에서 주주 측면에선 그거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비트코인 그런 거 없다. 대량 채택이다. 반감기도 있다. 그다음 현물 ETF 이미 지금 전 세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추가적인 케이펙스라고 하는 설비 투자 그런 건 비트코인 없다. 뭐 채굴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다른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더라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인이 주식이랑 비슷하게 갑니까? 주식은 가는데 코인 안 갔잖아요. 금이랑도 심지어 반대로 갔잖아요. 금은 올랐잖아요. 코인 떨어졌잖아요.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해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뭐 어떤 분은 금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은 왜 금은 아니냐. 금이 지금 이 가격까지 오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다. 사실 뭐 수백 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심지어 여전히 최고점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리고 무겁고 고점의 근처다. 그럼 당신은 금을 살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은 제대로 된 상승을 아직 못한 저평가받은 비트코인에 더 올 것이냐? 이 사람은 비트를 이제 워낙 좋아하는 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포스트 IPO. 아니 그 IPO 끝나면 그 3개사 그 유동성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차익 실현하면서 그 유동성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다시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유가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AI의 비중이 소위 말해서 이제 지수 투자, 뭐 패시브한 펀드,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이런 지수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S&P 500 지수의 48%가 AI 관련 주식이에요. 나스닥은 60%가 훌쩍 넘습니다. 65%에 거의 달합니다. 엄청나게 AI 중심이죠. 우리나라 삼전닉스 만만치 않죠. 쏠림 현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AI 주식을 통해서 큰 수익을 본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시 AI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 주식 지수 ETF를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이거 한국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우리나라 삼전닉스 열풍, 뭐 작년부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삼전닉스로 돈을 버신 뭐 관계자들 아니면 임직원들, 투자자들이 또 묻고 더블로 지금 주식에 지금 비투를 또 할까요? 그것을 부동산으로 바꾸든가요. 동탄 가격이 왜 오릅니까? 용인 수지구에 있는 가격이 왜 오를까요? 수원의 영통구에 있는 아파트가 왜 오릅니까? 그거 부동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대출도 껴서 샀겠지만 부동산 엄청 사는 거예요. 왜? 아 이걸로 수익 거뒀으니까 이거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분산하려고 하는 수익은 그 욕구는 전 자연스럽다. 어떤 분들은 뭐 부동산 아니고 뭐 달러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뭐 채권 아니면 뭐 금덩이 예적금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200빌리언 요게 이제 포스트 IPO 그 유동성이거든요. 2천억 달러. 근데 이에 못지않은 수천억 달러가 제가 어제 얘기를 드렸죠. 조기 락업 해제가 돼요. 단계적으로 7단계, 8단계에 걸쳐서 그럼 이게 차익 실현한단 말이죠.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사람이 또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전거 주식으로 당신이 투자해서 10배를 벌었다. 우리로 치면 뭐 삼천리 자전거 투자해서 여기 10배 수익을 거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돈으로 다시 자전거 산업에 투자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닐 텐데 아마 다른 자산에 눈 돌릴 것 같은데 어떤 자산에 눈을 돌릴 것이냐.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20억을 번 겁니다. 삼천리 자전거 투자해서 아니면 코인 투자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가치가 높아요. 아무데나 돈을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부동산을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가치가 높다.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연관성이 낮아야 돼요. 왜? 여기에서 큰 수익을 봤다면 또 저평가될. 그러니까 앞으로 오를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이건 자연스러운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겠어?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쉽게 말하면 낙수 효과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흘러서 결국 코인까지 이제 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구독자님이 이거 자존심 상한다. 우리가 주식시장 그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가 지금 아직 이것밖에 안 돼.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것밖에 안 돼요. 코인 시장 아직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면 투자가요. 그 자존심이랑 사실 전 별 관계가 없다. 우리가 회사 다니시면서 장사하시면서 우리가 더러워서 때려쳐야 됐으면 우린 매일 때려쳤겠죠. 그 위에 상사, 그 꼴보기 싫은 고객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때려쳤으면 뭐 회사가 운영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때는 잘 참으셨는데 왜 유독 투자에서만 더 힘들까요? 저는 투자도 뭐 자존심도 지키고 좀 이제 고귀한 투자를 하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코인이 여전히 초창기다 보니 어마어마한 변동성 그리고 월가에서 이미 다 장악을 해서 장난칠 때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 주, 뭐 이제 이번 달, 뭐 축구 경기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시간들을 즐겁게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